자, 낚시우물입니다. 채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낮에 해수부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금어기, 화살적 오징어 금어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수정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안 돼가지고 원래 그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연장됐다고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그건 내년부터 시행을 또 한답니다. 그래서 뭐 어째 보면 천만다행인데, 일단 2019년도에서 우리가 그 규정되어 있던 체장 길이 12cm 그리고 금어기 기간 5월 31일까지 이거는 올해도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올해까지는 금어기 별 신경 쓰지 마시고 6월 1일부터 출조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 편하게 이제 슬슬 채비 준비하시고 관련된 소품들 좀 챙겨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시간 겸 해서 조금 지겨울 수는 있는데 정신 좀 차려가지고 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DTD에 대해서 이해 다 하셨죠? 어떤 제품이라는 거. 저도 오늘 좀 투자 좀 많이 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해놓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뽕돌입니다. 뽕돌. 그냥 이렇게 껍데기가 있어 그렇지 뽕돌입니다. 이렇게 생긴 뽕돌에 그냥 바늘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뽕돌이 던지면은 물속에 뽀로롱 해가지고 깔아앉고 바닥에 깔아앉은데 그 뒤에 바로 바늘 하나 달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DTD든 크레이지 오션이든 다이와 미드스트든 간에 이제 이 채비를 운용할 수 있는 그 위채비죠.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합사 그리고 쇼크리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종류의 채비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낚싯대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낚싯대는 제가 일단 지정해 드리면은 그 지정한 낚싯대를 가급적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볼락대입니다. 집에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새로 구입하시던 간에 화살적 오징어는 볼락대 하나만 있으면은 끝입니다. 볼락대 옵션 같은 경우는 길이가 7.6피트가 적당합니다. 7.9피트도 있는데 7.6피트 정도 하면은 길이가 한 2m 30 가까이 나오죠. 이 볼락대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화살적 오징어 자체가 굉장히 뭐 큰 힘을 요구하는 그런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팁 끝이 굉장히 유연한 낚싯대, 이런 볼락대를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일반 울트라 라이트 대를 하셔도 되는데 XULS라고 적혀 있는 옵션을 가급적이면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1000S나 2000S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스피닝 릴로 하는 낚시가 되다 보니까 다음에 혹시 무늬오징어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000번 2000S보다는 차라리 2500S하고 C3000S라고 적혀 있는 스피닝 릴을 갖다가 구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무늬오징어 하실 때 라인은, 합사 라인은 똑같이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릴 한 개 가지고 또 두 오종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베이트릴은 절대로 세팅하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십시오. 멀리 던지는 캐스팅, 멀리 던져 가지고 천천히 지브를 시켜서 끌고 들어오는 캐스팅 게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드랙 조절을 갖다가 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이 스피닝 릴을 갖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1000S 또는 2000S라고 적혀 있는 모델, 이 모델 위주로 하시고 2500S 또는 C3000S 적혀 있는 모델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은 그냥 일반 4000번 처박기를 4000번 모델 가져오셔도 됩니다. 안에 속줄, 나이론 줄 좀 감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합사 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될 거 없습니다. 자, 근데 가급적이면은 좀 작은 사이즈로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채비 운용하시는데 조금 낫겠죠. 자, 그리고 합사입니다. 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069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69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쓰시려면 085를 안 넘는 게 좋습니다. 085까지만 감아 오시면 좋겠죠. 그래야 옆 사람하고 채비 트러블도 안 생기고, 그리고 입질 패턴 받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합사만 연결해 가지고 우리 스냅돌에다가 미니 스트랩 갖다 연결하느냐? 아닙니다.
그 바로 밑에 합사하고 쇼크리드를 갖다가 살짝 연결해 주면은 훨씬 더 채비를 갖다가 원활하게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미끌림이라든지 걸렸을 때, 그리고 입질 받기에 좋은데, 이 길이 같은 경우는 60cm 정도 하면은 딱 좋습니다. 길게, 더 이상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길게 해봤자 채비, 물속에 있는 채비 운용하는데 괜히 걸거적거립니다. 그러니까 60cm 또는 50cm도 괜찮고 40cm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60cm를 맥스로 해가지고 쇼크레드를 갖다가 직결로 해가지고 합사랑 묶어 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호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2.5m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라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늘면 가늘수록 훨씬 더 약은 입질 받아내기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25 또는 심하면은 1.5 정도, 이 정도까지만 쓰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나이론 사든 카본 사든 상관없습니다. 이 목줄로 사용할 쇼크리드는 집에 있는 줄이 있으면은 있는 거 그냥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줄은 최대한 가늘면 가늘수록 유리하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쇼크리드 60cm 넘어왔으면은 바로 이 스냅돌이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스냅돌이 있죠. 이런 스냅돌의 라인을 갖다가 쇼크리드를 그냥 묶어 주시면 됩니다. 묶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DTD나 아니면은 뭐 다른 미니 스테들 걸어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혹시나 만약에 루어 스냅도레가 없는 분들은 핀도레 있으면은 핀도레 그냥 연결해서 쓰십시오. 또 이걸 돈 주고 뭐 금액이 비싼 건 아닌데 별도로 굳이 스냅도레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 핀도레 있죠. 가장 흔한 핀도레는 보통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너무 큰 핀도레 말고 한 10호 아니면은 좀 크면은 한 8호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의 도래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다가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다양한 DTD 또는 크레이지 오션 있죠. 크레이지 오션이나 DTD 10g, 크레이지 오션은 11g, 그리고 DTD 같은 경우는 14g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큰 맘 먹고 또 풀세트로 또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외에 준비하실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배 위에,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니까 구명복, 구명조끼 필수적으로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신분증 가져오시고, 뭐 선비는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고기 집게있죠. 앞전에 한치 할 때도 소개를 드렸는데, 요거는 한치 할 때 그때 소개드린 모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엑스코어 물고기 집게입니다. 엑스코어 제품인데, 얘는 이 가운데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껴서 쓰고, 그 다음에 안 쓸 때는 위로 톡 올리고, 보통은 뒤쪽에 있죠. 뒤쪽에 있는 것도 염분이 부식되고, 얘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마 염분이 부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염분을 일단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런 고기 집게 준비하셔야만 잡은 화살조 오징어 바로 아이스박스에 딱 바로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집게 한번 씁시다 하면서, 그것도 진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 채비는, 얼마 안 하는 채비는 또 준비를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조금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장갑은 낚시장갑도 엑스코어가 좀 쌉니다. 10,000원 정도 주면은 보통 손가락 카팅된 거 살 수 있는데, 혹시 낚시장갑 없는 분들은 그래도 미끌미끌한 도종류를 만지려면은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면 철무점 가셔가지고 목장갑 있죠. 목장갑 사셔가지고 손가락 검지 중지 자르고 엄지 자르고, 그래서 양쪽 잘라가지고 끼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야 혹시라도 뭐 밖에 손상을 갖다가 입을 일이 줄겠죠. 그래 하시면 되고, 바늘 빼기는 준비를 좀 해 오십시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미끌림이 없는 지역이라서 미끌림이 바늘이 뭐 휘질 일이 있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다른 그 밑에 보면은 바닷속에 작은 어초나 아니면은 뭐 멍게 밭이라든지 지나가다가 보면은 바늘이 이렇게 굽어 있던 게 이렇게 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 위에다가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 바늘 연결된 부위 있죠, 다 부수지 말고 다 버립니다. 다 배 위에다가 펴진 바늘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이 쉽게 해서 약해집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다 통입니다. 이 앞에까지
이 위에 고리까지 전체가 다 통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근데 보통 애기류 같은 경우에 배 위에 그냥 살짝 누르는 분인데, 간단한 거는 배 위에 누르시고 그 외에는 바늘 펴기를 꼭 꽂아 가지고 바늘만 딱 제끼세요. 그래야 이 애기 스테 종류가 굉장히 내구성이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그 뭐 치솔 끼우는 거 그런데 끼워서 해도 되는데, 배 위에서 막 배가 막 뜰뜰뜰뜰뜰뜰 떨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바늘 탁 끼워 가지고 살짝 제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는데, 화살적 오징어가 물 위로 올라오다 보면은 물을 갖다가 한 두세 방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랜딩 마무리를 처리하죠. 그러면은 보통 자기 몸에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물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낚시 수건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낚시 수건을 만들면은 일반 타올 그냥 여기다가 이름 파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 말은 집에 있는 낚시 그 수건 아무거나 하나 그냥 들고 오십시오. 들고 오셔가지고 목에 딱 걸치고 더우면은 땀도 좀 닦아가고 하면서 낚시를 하시고, 그리고 손에 이물질 묻은 거 그 조그만 수건에다가 깨작깨작 닦지 말고 좀 큼직한 수건 가져와가지고 몸에 묻은 거 물기도 닦아내고 그 다음에 손도 좀 닦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낚시 수건 목에다가 딱 걸치고 오는 분들 제가 뵈면은 낚시용물 영상 보고 목에다가 수건을 걸치고 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담을 수 있는 쿨러입니다.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거 가져와도 진상 소리 듣습니다. 그만큼 잡지도 못하면서 괜히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4리터, 28리터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32리터 정도의 보통 앞전에 소개해드린 야무지다 아이스박스 있죠. 그런 애들이 왜 좋냐면은 깊이가 너무 깊어버리면은 오징어를 막 많이 잡아가지고 쌓아버리면은 밑에 오징어가 다 막 눌러져 가지고 엉망진창 됩니다. 얘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에 아이스박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얼음을 갖다가 깔고 그 위에 그냥 오징어를 갖다가 한치를 그런 두 종류를 갖다 올리지 말고 그 위에다가 해동조고에서 나온 격자판 얼음판이 있습니다. 걔를 아이스박스 크기에 맞게 가위나 닛바 같은 걸 가지고 잘라서 가지고 그 위에 딱 받치고 냉기 가지고 오징어를 갖다가 딱 보관하시면은 집에 갈 때까지 신선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로 길다란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스박스에 넣으면은 오징어가 골고루 눕기 때문에 많이 담아도 그래도 덜 치입니다. 아시겠죠? 보기 좋은 오징어가 맛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낚시용물이야. 캐스팅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미끼 낚시를 원래 했었죠. 생미끼 낚시를 가지고 보통 화살적 오징어를 잡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올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전을 또 하실 거고 한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법은 캐스팅 방법입니다. 캐스팅 게임. 캐스팅 게임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멀리 던져 가지고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감았다가 폴링 시켰다가, 그러니까 저킹 폴링 스테이, 저킹 폴링 스테이 또는 쉐이킹, 이 동작의 계속 반복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심을 체크를 해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채비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채비 손실을 갖다가 별로 겁은 안 납니다. 뭐 손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좀 다른 부분보다 개수를 갖다가 조금 많이 가지고 갑니다. 많이 가지고 가는 이유가 채비 손실을 갖다가 저는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화살 쪽뿐만 아니라 무늬오징어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미끌림이 좀 있더라도 더 멀리 던져 가지고 더 멀리서 애들을 끌고 오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충분히 집을 시키 가지고 바로 밑에도 잘 입질 패턴이 잘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굳이 캐스팅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낚시 한 배에 20명이 타면은 그 20명이 화살적 오징어를 잡아내려면은 확률은 바로 밑에 모인 애들을 잡아도 되지만은 그거는 한계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멀리 던져 가지고 멀리 있는 애들을 갖다가 천천히 호핑이라는 동작, 이렇게 볼짝 깔아앉고 볼짝 띄웠다가 깔아앉고, 그러니까 저킹 폴링이라는 동작을 반복해 가면서 애들을 유인해 가지고 발 밑까지
오는 그런 이런 집의 역할을 해주면서 하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협동 낚시라고도 하죠. 내가 끌고 들어온 거 옆 사람이 또 같이 잡을 수가 있는 협동 낚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3단, 4단, 5단 이 형태의 생미끼 채비를 해가지고 배 밑에 박아놓고 가볍게 세이킹하는 낚시보다는 멀리 있는 애들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면서 좀 활동적으로 액션을 갖다 주는 타입인데 두 가지 패턴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심을 맞추는 경우. 수심을 맞추는 경우는요, 포인트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낚시 세팅을 다 끝낸 다음에 바로 발 밑으로 채비를 내리십시오. 이 채비를 갖다가 바닥에 내리시면은 이게 말 그대로 뽕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바다 물속으로 바닥까지 쭉 내려갑니다. 바닥까지 쿵 찍고 나면은 물 위쪽 배 위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은 풀려있던 이 합사 있죠. 보통 수심이 한 25m 정도 꺼내서 화살 쪽 오징어는 진행됩니다. 쿵 찍고 나면은 스피닝 릴을 보시면은 어느 릴이 간에 다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라인 스톱 홀더라고 또 할 수 있고 라인 홀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줄거리, 줄 그냥 그는 홀더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줄을 갖다 딱 거시면 어떻게 됩니까? 수심이 딱 정해졌잖아. 더 이상 풀고 싶어도 여기에 낑기 가지고 줄이 안 나온다고. 맞죠? 그래서 그 상태로 베일 닫아 놓고 줄을 감으세요. 감아 가지고 얘가 물속에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딱 올라오면은 그 상태로 딱 멀리 던져 보세요. 딱 잡고 캐스팅을 딱 해보면은 이 채비가 줄 따라 가지고 쭉 풀리다가 25m 권에서 만약에 세팅되어 있으면은 더 이상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바닥에 물 위에 퐁당 해가지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발 앞쪽으로 천천히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입질을 받는 게 폴링 바이트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도 뭐 입질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동작을 할 건데, 그거는 현장 가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 이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한 개 더. 제가 처음에 자주 쓰는다는 그 방법. 말 그대로 걸지 마세요. 걸지 말고, 옆 사람 줄 라인, 꺾인 거, 조류가 있으니까 줄 꺾인 거를 갖다가 방향 잘 보시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멀리 던집니다. 멀리 던지는 애들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는 방식이니까 최대한 멀리 던져봤자 한 30m, 한 40m 정도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면 날아가 가지고 바닥까지 안착시킨 다음에 간단한 저킹 동작 그리고 폴링, 그 상태로 계속 저킹 폴링 반복해 가면서 저는 끌고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자체가 조명등을 갖다가 조명을 딱 켜면은, 아시겠죠? 조명을 딱 켜면은 배에 조명이 끝나는 지점이 있죠. 끝나는 지점이 거의 경계 지역이 포인트입니다. 그쪽까지 던져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거의 보통 25m권에서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수심만 맞춰 가지고 던지면은 거의 그 조명이 끝나는 지점까지 거의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애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버 타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낚시요물이 생각하는 피딩 타임 같은 경우는 다른 배들이 조명을 켜는 그 순간이 아니고, 6월 달부터는 저녁쯤 되면은 바람이 희한하게 붑니다. 바람이 딱 죽는 시간이 보통 한 8시 좀 넘어가면은 7시 반에서 한 8시 되면은 바람이 조금 잦아듭니다. 그때부터 거의 피딩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자연 지버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답은 없는 거지만 작년 통계를 냈을 때는 오히려 바람이 불면은, 초저녁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끝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보통 피딩이 거의 집중도로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요 두 가지 캐스팅 방법,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갔습니다. 입질 패턴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입질 패턴을 조금 잘 보십시오. 두 종류 입질 패턴은 가져가는 입질 그리고 가지고 오는 입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입질청에 따라서 어종이 나눠지죠. 쭈꾸미 같은 경우는 바닥에 딱 붙어 가지고 그냥 올라타는 그 저항감, 그거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뜨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오징어 종류, 그리고 무늬 오징어 종류,
이런 오징어 종류는 거기서 조금 뜨고 안 뜨고 그 차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뛰어서 애를 끌고 와서 잡느냐, 아니면은 바닥층에서 거의 호핑 액션을 줘가지고 잡느냐, 그 방식이지. 이 전체적으로 팁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가져가는 입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줄을 당기는 입질입니다. 그래서 팁 끝이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시원하게 가져가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입질할 거고, 아니면은 야근 입질에는 살짝만 이렇게 숙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팁이 얼마큼 예민한 낚싯대를 갖다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 입질은 쉬워요. 안녕하세요 입질은 쉽습니다. 쉽게 숙이니까 티 끝만 딱 보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보통 들어오는 입질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화살적 오징어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징어가 스테 종류를 딱 안고 앞쪽으로 전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면은 당연히 낚싯대가 안녕하세요 인사,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숙여졌던 팁이 다시 안녕하지 못하세요 서면서 줄도 당연히 이렇게 쳐집니다. 팽팽하던 줄이 이렇게 쳐져요. 이것도 입질입니다. 화살적 오징어 입질 굉장히 쉽습니다. 팁 끝만, 팁 쪽 끝에서 이까지 20cm, 그리고 라인 있죠, 이 팁 끝에서 20cm, 요 부분만 딱 보고 오십시오. 동작을 주시면서 팁을 갖다가 스테이 동작에서 딱 보고 계시면은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줄이 갑자기 낚싯대가 서면서 줄이 쳐지든지 굉장히 판단하기 쉽게 딱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을 기억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제가 무늬 오징어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쭈꾸미 할 때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걔들이 움직이는 층이 그냥 조금 다를 뿐이지 입질 패턴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팁 끝을 보라. 어떻게 보면 이 화살적 오징어 지금 설명드린 이 방법이 뭐 제로 텐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팁을 보는 낚시, 뭐 팁는 낚시라고 해도 뭐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무늬 오징어만 아니면은 뭐 다른 어종만 해당되게끔 그렇게 용어를 정한 것도 있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팁을 갖다가 그만큼 유심 있게 보면서 액션을 갖다가 해주시면은 한 마리 놓칠 거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만 딱 정확하게 공부하시면은 어떤 어종의 두 종류라도 거의 공식처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하셔가지고 나머지는 현장 가셔가지고 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도 아직 안 남은 화살적 오징어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좀 복습하실 분들 복습하시고, 또 준비하실 장비들 준비하셔가지고 올해도 즐거운 화살적 오징어 낚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칩시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낚시 요물입니다.